네, 지난 시간에 그 독성에서 중간에 하다가 조금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끝냈는데요. 제가 일부러 좀 안 지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험물에 제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는데 1류는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산가, 자금, 인반산 이렇게 해오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첫 글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류가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이랬어요. 그래서 이쪽은 고체고 이쪽으로는 이제 액체로 가잖아요. 그죠? 예, 액체로 이렇게 가는데, 자, 이 중에서 특별히 보통 사류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류가 석유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사류의 인화성 액체에 속하는 게 특수인화물, 또 제1석유류, 제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1석유류는 휘발유고 아시잖아요. 2류는 경유, 등유, 3류는 중유, 대표적인 게 4류는 기어유, 실린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1석유류하고 2석유류 사이에 알코올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화성 액체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요, 제1석유류에 휘발유만 있는 게 아니라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여기 아세톤이나 시아나수소가 들어가거든요. 시아나수소는 여러분들 청산가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HCN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해서 특별히 인화성 액체는 좀 더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동식물류는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성을 평가하는데, 이제 이거 다 지울 겁니다, 이제. 평가하는데, LD50하고 LC50은, LD는 레설, 레탈, 그죠? 리털, 이렇게 얘기해요. 이 TH 발음이 썰 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그쪽에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리설 도우즈. 좀 됐죠, 말이 이제. 리설 도우즈. 이렇게 콕콕 하려면. 그래서 LC는 이거 이제 농도로 하는 거잖아요. 콘센트레이트 다 같이 50% 치사하는 양. 요거는 50% 치사하는 농도 하니까 양이니까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요거는 ppm이나 미리그램 퍼 리터로 단위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LC50에도 요 ppm은 기체 및 휘발성 물질, 분말은 미리그램을 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구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였냐면 이제 유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과산화수소가 H2O2인데 이 H2O2를 우리가 보통 분자식이라고 그러고, 구조식은 뭐죠? 요거 어떤 희성식 이렇게 죠. 희성식이고, 요거는 분자식, 구조식, 희성식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잠깐만요. 네, 요거 다시 거꾸로 했어요. 여기 희성식, 요거 이제 구조식 이렇게 하는데, 요 구조가 요 OO에 요 양쪽에 H가 붙는 거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를 요 O를 이런 길을 갖다가 우리가 퍼옥식이라고 그랬어요. 페록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퍼옥식이라고 읽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옥시겐 할 때 옥시니까 같이 붙이지 말고 퍼옥식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 뭐죠? 알칼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금속이 H 대신에 요거 한 개가 치환하든 두 개가 치환하든 요런 거를 유기과산화물이라고 그러고, 무기과산화물이라고 그러고,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여기에 알킬기라고 그랬죠? 요것도 한 개나 두 개나 여기 알킬기로 치환한 것을 우리는 뭐죠?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뭐 알킬기라고 나오니까 다 했던 건데, 이 알킬기는 뭐예요? 알킬기는 여러분들 그 탄화수소가 우리가 HE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 EN 플러스 1이 2인데, 여기에 뭐예요? 수소를 하나 빼고, 그죠? 하나를 뺀 요거를 뭐예요? 우리가 알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보통 뭐, CH4 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두 개 같으면 요렇게 해서 여기 H가 다 붙잖아요. 여기에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 다 H가 붙고, 여기에 다른 게 뭐예요? 붙는 것을, 요 자체를 뭐예요? 뭐 여기에 뭐 할로겐 뭐 화합물이 들어가든 뭐든 들어가겠는데, 어쨌든 여기를, 요 자체를 우리는 알킬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한 개의 수사,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쓰고, 이름은 뭐죠? 알킬기라는 거예요. 알킬기라고 그러는데, 알킬.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는 우리가 R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킬기를 이렇게 한 개든 두 개든 이렇게 치환한 걸 우리는 뭐죠?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알킬기 이런 것도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기초를 갖다가 튼튼히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제가 앞으로도 있잖아요. 계속 뭐 기계 쪽이라든지 전기 쪽에 가도 계속 연속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내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이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지우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호국도 이거 지울 필요가 없는데, EPA 환경보호국 지웠네요. 칠판이 좋아갖고 잘 지워집니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약자로 요것도 한번 했죠. 그죠? ACGIH는 아메리칸 컨퍼런스 오브 가버먼탈 인더스트리얼 하이지니스트에서, 하이지니스트가 위생사니까 미국의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다. 그 다음에 ERPG에 S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리스폰스 플래닝 가이드라인스 해가지고 비상대응계획 지침인데, 여기 S가 붙는 것은요, 여기 EPRG에 뭐 1, 2, 3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로 S를 붙인 것 같아요, 요게. 그 다음에 TELS는 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s에서 임시 비상 노출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S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출 허용 농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스레숄드 리미트 밸류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영문으로 플레임이 나와 있는 것은 좀 내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죠? 허용 농도는 우리가 그 기체의 경우는 ppm, 분진의 경우는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했어요. 예, 농도는 뭐예요? 아까 밀리그램 퍼 리터나, 리터를 또 뭐죠? 세제곱미터로 고칠 수 있죠. 그죠? 리터하고. 그러니까 뭐 그 분진의 경우 이렇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TLV에 TWA 나오네. TLV에 TWA 해갖고 아마 그 먼저 번 강좌에서 한번 저 앞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 뭐냐면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 콘센트레이션 해갖고 시간 가중 평균 농도라고 그러네요. 이게 시간 가중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니까 가중 평균 농도다. 노출 허용 농도주에서. 그래서 요거는요, 요 TLV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8시간 동안 작업장 노출에 대한 농도 권장치라 있어요. 8시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정상 근무할 경우 우리가 근로자한테 노출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 TWA 농도는 8분의 C1, T1, 그러니까 유해온 측정 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노출 시간. 이렇게 곱한 걸 또 시간대별로 어떤 뭐에 이제 그 노출됐는지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다 더해서 이제 TWA 농도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TLV, STEL, STEL. 이렇게 했죠. STEL, EL, EL 하면 스틸이죠. 스틸, EL. 이렇게 했죠. STEL.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short-term exposure limit, short-term exposure limit 하니까, 요거는 뭐죠? 단기간이죠. 단기간 노출 허용 농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노출 허용 농도.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인데, 그 15분간 노출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노출이 1일 4회 이상 반복해서 노출되지 않는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동안에 4번을 초과하지 않고, 예. 또 노출 시간 사이의 간격을 최소 60분의 간격을 갖는 노출에 적용된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15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어도 뭐 참을 수 없는 자극이나 만성적인 조직 손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혼수 상태, 자위력 손상 또는 작업 능률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 TLV 해갖고 C라니까 실링이니까 뭐죠? 실링은 제일 높은 걸 얘기해요. 그죠? 최고 허용 한제 농도. 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최고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 한순간이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농도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죠. TWA 농도 쓰는데, 여기 예제가 나왔네요.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것도 예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디메틸아민이 그 TWA가 10ppm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농도가, 근데 공기 중에 여기 5ppm 있다 이거예요. 그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0ppm인데 공기 중에 5ppm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10분의 5가 있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클로헥산올이라는 게 TWA가 50ppm인데 10ppm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분의 10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산화프로필렌이 TWA가 20ppm인데 15ppm 있네. 20ppm인데 15ppm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전부 다 합치면은. 그러면 여기 얼마냐면 혼합물질의 TWA예요. 그러니까 혼합물질의, 여기 혼합물질의 TWA다 이거예요. 자, 이 혼합물질의 TWA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45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1.45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간 가중으로 이제 좀 합치자 이거죠. 그래서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얼마냐면은,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우리가 혼합 TWA분의 여기 뭐 얼마예요? 여기 10, 15가 나왔다 이거. 이렇게 50, 15가 나왔어요. 여기 뭐냐면 뭐죠? 혼합 TWA 이렇게 되겠죠. 혼합 TWA 이렇게 됐어요. 혼합 TWA.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요걸 계산하면, 여기 이제 같아야 되니까 요걸 계산하면은 혼합 TWA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얼마가 되냐면 20.69 ppm이 되네요. 20.69 ppm이 돼요. 단위는 요거 ppm이에요. ppm. 자, 혼합 물질의 TWA는 1.45 ppm이고, 전체적으로 혼합한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20.69 ppm이 나왔다 이거죠.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이꼴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혼합물의 독성 농도의 합이 요거죠, 그죠? 여기 얼마냐? 혼합물의 TWA 요거
요거보다 크다 이거죠, 이게. 요거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초과 노출로 인체 유해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여기 왜 여기 얼마라는 얘기 1.45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나와요. 여기 1.45가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인체 유해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1.45가 나왔으니까 1보다도 크니까 위험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여기 이게 이제 세계 물질에 대해서 시간 가중 평균 농도를 구해 보니까 여기 20.69가 나왔다 이거지. 이거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위험물 여기 안전관리법이고, 요거는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획 대응 지침해갖고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비상계획 대응 지침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ERPG 1이 있고 ERPG 2, ERPG 3가 있네요. ERPG 1은 이제 비상 대응 계획 지침 1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의 노출로 경미하고 일시적인 건강상 영향이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대기 중의 최대 농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경미하죠, 그죠? 예. 일시적인 건강상 영향이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ERPG2 하면은 여기 뭐죠? 1시간 노출로 자기 방어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 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대기 중의 최대 농도다.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ERPG3는 또 이렇게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 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대기 중 최대 농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ERPG1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건강상 영향이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거. ERPG2는 자기적인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건강상 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ERPG3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 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거에서 여기 ERPG 1, 2, 3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수 S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것만 그냥 좀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비상계획 대응 지침 뭐 이거에 상세하게 설명하라.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임시 비상 노출 한계에서 temporary emergency exposure limit 해갖고 요걸 얘기하는데 요것도 TEL 뭐 1, 2, 3가 있네요. 여기 1이 있고 2도 있고 3도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거네요. 이거하고. 자극과 다른 경미한 증상 1은. 그 다음에 보니까 2는 자극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 TEL3는 뭐 죽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에서 요것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거의 유사하네 보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기 위험도 지수라고 그러네요. 증기 위험도 지수. 증기 위험도 지수라 해가지고 여기 ACI라고 그랬네요. ACI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는요, 증기 위험도 지수, 허용 농도 지수. 지수 해갖고 여기 ACI고 요거는 VCI 이렇게 했네. VH 위험도니까 VHI 이렇게 했죠. VHI. 그러니까 증기 위험도 지수는 뭐 베이퍼 해저드 인덱스 이랬네요. 베이퍼 해저드 인덱스. 포악 증기 농도와 허용 농도의 비다 이랬어요. 그래서 허용 농도에 휘발성 포화 증기압을 포함하여 산출한 증기 위험 지수로 수치가 클수록 위험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공기 중 포화 농도는 ppm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압, 그러니까 공기 중 포화 농도를 우리가 ppm으로 나타냈는데 요거는 ppm으로 나타냈는데 요거는 얼마냐면은 여기 보니까 뭐죠? 대기압이 760mmHg잖아요. 그 다음에 증기압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에 6승한 것은 뭐예요? 요거는 그 ppm으로 환산한 거죠. 왜냐하면 100만 분의 1이 ppm이니까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 ppm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 10의 6승이 왜 들어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화 증기압이라는 것은 보통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는 포화 증기압이다. 그때 농도가 포화 증기 농도 이랬어요. 포화 증기 농도다 이랬어요. 예. 그럼 증기압이 높으면은 휘발성이 좋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포화 증기압이 높으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국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면은 휘발성이 높은 물질은 증발이 잘 되어 쉽게 농도를 형성하므로 인체에 영향을 줄이기 때문에 국소 배출 방식을 이용하여 이거 배출해야 되겠죠. 그죠? 예. 증기를 배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 VHI는 그래서 여기 VHI예요. 요 VHI 공기 중 위험도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여기 뭐예요? 760분의 대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예, Pmax 예, 포화 증기압이에요. 포화 증기압에 곱하기 AC. AC는 allowable concentration 하니까 뭐죠? 뭐 허용 농도 이렇게 했겠네요. 허용 농도. 예. 또 아니면 뭐죠? acceptable 하든지 allowable concentration 하면 돼. ALLOW ABLE allowable 뭐 concentration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AC. 허용 농도가 얼마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 10의 6승은 아까 ppm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ppm으로 하기 위해서 10의 6승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증기 위험도 지수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주석에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마이너스가 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무차원이라는 얘기죠. 차원이 없다 이거지. 차원이. 예. 차원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차원이라는 그런 얘기. 예. 허용 농도는 일반적으로 TWA 요거를 사용한다 이거지. 시간 가중 평균 농도를 쓴다 이거지. 예. 허용 농도 TLV라고 그랬죠. 일일 8시간 흡입하여도 안전한 공기 중에 한계 농도로 수치가 적을수록 위험한 가스다. 수치가 적을수록. 예. 그래서 증기 위험도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물질이야. 여기는 더. 허용 농도는 그렇죠. 이 허용 농도는 낮을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VHI 요거는 뭐죠? 증기 위험도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며 1 이하이면 공기 중 입자상으로 존재하고 100 미만이면은 가스와 입자상, 100 이상이면 가스상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또 허용 농도 지수 요거네요. 이제 허용 농도 지수 acceptable concentration index 이렇게 되겠네요. 인덱스.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면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분무해 가지고 막 우리가 페인트 벽에 칠할 때 분무기 써갖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VH 증기 위험도 지수 요거보다는 허용 농도 지수를 많이 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 식이 여기서 뭐죠? AC분의 100 이렇게 했네요. 요것도 이제 무차원이기 때문에 요런 표시를 했는데 요런 표시는 무차원, 차원이 없다. 단위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FED라고 나와 있네. FED. 요거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FED는 유효 복용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한번 저기 연소 일어날 때도 했어요. FED 유효 복용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죠? 트랙셔널 이펙티브 도우즈 이펙티브 도우즈에서 유효 복용 분량이라 단시간 CT 복용량을 해당 독성 효과가 있는 CT 복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했어요. 예. 그래서 CT라는 것은 CT 복용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C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 농도 요거 일정 농도를 우리가 C라고 그러고 콘센트레이션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시간 T 동안 흡입한 분량이다. 책에 제대로 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CT.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FED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각각의 값을 더하여 하나의 지수값으로 표현하는 모델인데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각 가스의 치사 농도로 나눈 비율들을 더하여 구한다 그랬어요. 더하여 구한다. 예. 이거는 뭐예요? 동물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서도 연소가스의 유해성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효 복용 분량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 모델은 독성 평가 및 피난 안전성 평가에 활용을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니스트 NIST 했죠. 니스트. 요거는 NIST는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스탠다드 앤드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또는 뭐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학자는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FED 유효 복용 분량 모델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모델은 뭐죠? 종물들을 죽이지 않고 측정된 가스 농도 데이터와 지금까지 축정된 데이터인 LC50값 요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 50% 치사 농도죠. 그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 FED 값을 구해서 연소가스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FED는 독성 감흥을 나타내거나 치사하는 데 유효한 분량분의 일정 농도를 여기서 요거죠. 예. 일정 농도를 시간 t 동안 흡입한 분량. 이렇게 이제 해서 구하는데 여기 5개 가스를 가지고 해요. 이 5개 가스가 뭐냐? 자, 제가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 중요한 수식이거든요. 꼭 알아둬야 돼요. 수식이네. 예. 예. 자, 이 5개 가스가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 예. 여기가 CO2에 요거에 뭐죠? 예. B라는 이 어떤 값을 빼고 그 다음에 M, CO. 예. CO2 중에 CO 양이 됐죠? CO 양이 일산화탄소 양이에요. 플러스 산소는 21%잖아요. 21 빼기 LC50. LC50에 50% 치사 농도예요. O2 이제 산소에 대해서 이렇게 산소가 적을 때 얘기하는 거죠. 21 마이너스 실제 O2가 얼마냐 이렇게 되겠네요. 예. 플러스 여기 뭐죠? LC50에 HCl. 예. LC50에 HCl. 시아나수소예요. 요거에 그러니까 HCN 실제 HCN 값 요거죠. 예.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은 LC50에 HCl. HCl에 또 HCl. 예. L을 염소니까 HCl 이렇게 됐고 플러스 여기 보니까 LC50에 HBr 브로마수소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HBr 실제 흡입한 분량이에요. 이게 뭐죠? 50% HBr이 50% 치사 농도인데 실제 얼마만큼 했느냐 이제. 그래서 이 5개요. 예. 예. 일산화탄소 여기 일산화탄소죠. 이거 일산화탄소. 또 여기 뭐죠? 요거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산소. 예. 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시아나수소. 이게 뭐죠? 염화수소. 예. 불화수소. 예. 또는 뭐죠? 브로마. 산소는 산소 결핍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개 가스.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에서 또 잘못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이게 FED다, 이거지. 여기. 유효 복용 분량이다. 여기 어디에? 니스트에서 개발한 모델이에요, 여기.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죠? 설치류는 왜 토끼 같은 이빨이 있는 그 저기 동물을 설치류라고 하잖아요. 설치류의 치사량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일정 농도가 30분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뭐죠? 요거는 M이나 B는 이 CO2 농도에 따라서 요거는 다른 값이에요. 예. 다른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O2가 5%보다도 적으면은 M은 마이너스 18, B는 12만 2천 이런 걸 집어넣네요. 이거를 이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의 유용성은 이 LC50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하버의 법칙이 나오나요? HABER, 하버의 법칙. 하버의 법칙이 있네요. 예, 하버의 법칙. 요거 뭐냐면은, 여기 그 독성은 축적된 복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농도 및 시간과의 곱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도를 우리 C라고 그랬죠? C하고 곱하기 시간, T를 곱하면은 여기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W라고 그랬네요. W. 예. 이 유해 물질 지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요거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도가 낮아지면 뭐예요? 시간이 길어도 되잖아요. 그죠? 농도하고 시간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그 NFPA에서 그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CO,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유효 복용 분량이 1이면은 치사 농도라고 그랬네요. 0.8은 0.3 무능화 농도, 0.8이면 비치사 농도로 즉시 사망하지 않으나 의식 상실로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하다 그랬어요. 자력으로 대피. 그래서 뭐죠? 우리가 점유달 중에서 연약한 사람의 수가 많을 경우는 0.8이나 이게 FED가 0.3보다도 낮은 FED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FED는 위험을 정량화했다는 얘기예요. 정량화해서 독성을 평가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쭉 독성과 흡입 농도의 노출 지속 시간이 관계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영양 농도가 나왔네요. 무영양 농도 해가지고, 무영양 농도 해가지고,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무영양 농도 해가지고, 여기 노엘 나왔어요. 노엘. 요거는 뭐의 약자냐면요, 노 오브저브드. 노 오브저브드. SERVD 애드버스 이펙트 레벨.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무영양 농도다 이게. 영양이 없는 농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무영양이라는 것은 영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최대 허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 허용 농도라고 하기도 하고, 최대 무독성 용량 이러기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영양 농도라는 것은 영양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영양 농도라는 것은 영양이 없다니까 그것까지 허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허용 독성 농도 이런 말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최대 허용 독성 농도 이런 말도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버의 법칙 조금 전에 나왔는데, 여기 한 번 더 나오네. 그 다음 보니까 쭉 보시면은, 독성은 축적 복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과 농도의
여기 시간과 농도의, 잠시 요 시간과 농도의 곱은 일정하다 했어요. 그죠? 쭉 보죠. 또 일부 휘발성 물질은 폐에서 섭취와 배출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거를 지수적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LC50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수적 섭취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W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W를 뭐예요? 여기 그 C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T 하는 이제 이제 복용량을 갖다가 이제 유해 물질 지수를 이런 지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 휘발성 물질은 폐에서 섭취하면서 또 배출이 되니까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런 직선적인 형태가 아니고 이런 그 지수 함수적인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우에는 그 C가 높으면은 선형적인데 가까운 높은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단시간 노출 시에는 거의 선형적이다 말이죠. 일산화탄소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래요. 지수 함수죠. 왜? 여기에 뭐죠? C50 LC50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요 LC50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게 폐에서 흡입하고 배출이 동시에 이럴 때는 이 지수 함수적으로 섭취량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독성의 측정은 굉장히 양도 많고 또 의미가 중요하니까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이 FED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죠? 이 FED라는 것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 LD, 그 다음에 요거 TLV, TW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그죠? 요거 알아도.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이번에 시간에 키포인트고 나머지는 지난 시간 걸 갖다가 다시 리뷰를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성에 대해서는 끝내고 다음 강의는 이제 저장전의 석유화제에 대해서 이것도 풀파이에 다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것 좀 하는데 어쨌든 이 위험물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짜증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또 열심히 어차피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위험물도 조금 남았는데 같이 또 손발 맞춰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